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이 20조 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24조 8,586억 원으로 2018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이 중 외국인 매출은 20조 8,129억 원으로 83%를 차지했고 내국인은 처음으로 4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방문객은 외국인이 1만 6천 명으로 10% 늘면서 3년 만에 2천만 명을 넘어선 반면 내국인은 2,842만 7천 명으로 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매출은 2조 2,847억 원으로 중국 관공자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달보다는 0.1%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도 40%가 닫혔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 8곳에 중국 노선 운항 중단 감편 현황을 취합한 결과 100개의 노선 중 41개 노선의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 우한 노선을 포함해 7개의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15개 노선의 운항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4개의 노선을 중단하고 8개 노선의 운항 편수를 감축합니다. 저비용 항공사 6곳 중 에어서울과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 3곳은 아예 현재 운영 중인 중국 노선의 운항을 100% 잠정 중단합니다. 항공업계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항공사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항공사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와이어링 하네스의 재고가 떨어짐에 따라 오늘부터 1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현대차도 이르면 오늘부터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 GM은 부품 공급 차질도 대안을 찾고 있다면서 일단 이번 주는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배선 뭉추로 불리는 와이어링 하네스는 차량 모델과 등급에 따라 사양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 업체들은 일주일치 정도의 재고만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DLF 사태에 대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영진의 중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하명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를 받아들여 결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장은 연임은 물론 앞으로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가 두 은행에 내린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우리은행 230억 원, 하나은행 26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은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 파생 상품 키코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분쟁 조절 결과를 수용하고 대상 기업 2곳에 42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 처음으로 키코 분쟁 조정 수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초 배상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신한한해은행 등 다른 은행들이 태도를 바꿀지 주목됩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에서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입니다. 삼성화재가 창립 68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출범했습니다. 한국노동총합산하조직위원회로 결성된 삼성화재 노조는 어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본관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이번 노동조합 출범을 통해 그동안 삼성화재가 해온 일방통행신 경영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노조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삼성화재 노동조합 출범으로 삼성 계열사 내 한국노총사나 노조는 모두 5개로 늘어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항공부품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력 확보와 경영 지원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이를 11호 자상한 기업, 즉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과 항공산업의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중소기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카이는 항공산업의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품에 특화된 스마트 공장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생협력기금 100억 원을 출연해 인공지능, 자율비행 등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고 항공협회와 함께 항공산업 육성 세미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작년 12월 서울 소비 경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감소폭은 11월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지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34% 상승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전달에 비해 오름폭이 반토막 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작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39% 증가했지만 유지보수 충당 등의 영향으로 영업적자는 6,166억 원으로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실적보다 18%가량 높은 84억 달러 수주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상품 투자자가 3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생 결합펀드 사태와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특히 은행의 불안전 판매 이슈가 부각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